안녕하세요. 이병두의 근현대 불교사 이야기 17번째. 이번엔 10여 년 만에 막을 내리고만 불교계의 보성고보 운영 사연입니다. 서울의 보성고등학교는 보부상 출신으로 출세하여 오늘날의 기재부 장관에 해당하는 탁지부 대신에까지 올랐던 이용익이라는 인물이 1906년 9월 현재 조계사 경내에 세운 사립학교였습니다. 일제에 항거했던 이용익은 을사늑약 이후 러시아 여러 곳을 떠돌다 1907년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사망하였는데, 이때 고종에게 보낸 그의 마지막 글에서 널리 학교를 세우고 인재를 교육하며 국권을 회복해달라는 당부를 남길 정도로 민족의 미래가 교육에 달려있다고 믿었던 인물입니다. 고려대학교의 전신인 보성전문의 설립자도 이용익입니다. 이용익을 이어 그의 손자 이종호가 학교 경영을 맡고 있었는데 1910년 8월에 일제에게 우리 국권을 강탈당한 뒤 그도 해외로 망명하면서 학교가 경영난에 빠지게 되었고, 그해 12월 천도교단이 이 학교의 경영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천도교 재단에 인수된 뒤 12년 만에 다시 학교 경영에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죠. 1910년대 이래 전국에서 학교 설립 붐을 일으키기도 했던 불교계가 나서서 1924년에 이 학교 경영권을 인수하였습니다. 1924년 4월 3일자 동아일보 기사 30본산 단결로 보성고보 경영이라는 기사에 따르면 이 학교 인수를 계기로 오랫동안 갈등 대치하고 있던 조선불교 총무원과 교무원이 모처럼 합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인수 3년 뒤에는 해화동의 넓은 땅을 매입하여 웅장한 교사를 신축하였으며 새 학교는 서울에서 경관이 가장 좋은 곳으로 앞으로 한없이 충실하게 발전할 것이라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1927년 2월 11일자 동아일보 기사 서광 비친 보성고보 신축교사 낙성이라는 제목의 보도입니다. 이 뒤에 보이는 사진은 이때 새로 지은 해화동 교사의 모습인데, 각황사, 현 조계사죠. 각황사 안의 좁은 교사에서 주변 환경이 좋은 곳에 새로 들어선 웅장한 학교로 옮기게 되었을 때의 학생, 교직원, 졸업생과 불교인들의 자부심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갑니다. 그러나 불교계의 역량에 맞지 않게 의욕만 앞섰던 탓인지 그 뒤로 몇 년 만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인수 희망자를 물색하다 고계학원과 가계학을 맺게 되었습니다. 동아일보 1934년 11월 2일자 기사 보성고보는 영구히 경영에 따르면 백양사, 통도사, 범어사, 해인사 등이 앞장서서 20만 원을 증자하고 고계학원과 맺은 가계약은 해지한다고 결의하였지만 1년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증자에 실패하여 불교계의 손을 떠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동아일보가 35년 9월 13일자 기사 제목 보성고보 경영권 고계학원이 인수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였습니다. 보성고보를 살려보려고 애썼던 눈물겨운 이야기를
보면 조선조 500년 동안 억압받던 불교계가 이때의 근대적인 학교 설립과 운영에 얼마나 목말라 했던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높은 벽을 넘기 어려워 경영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당시 불교계의 한계가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웃 종교인 천주교에서는 이미 20여 년 전에 자신들이 이 땅에 토착화되지 못했다면서 그 이유를 개신교에 비하여 학교 설립을 많이 하지 못했다는 것을 들고 있는데, 이런 자기 비판을 접하는 불교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궁금합니다. 글쎄요, 보송고보가 불교의 손을 떠난 지 5년 만인 1940년에 다시 신심 깊은 불교 신자였던 간송 전형필이 인수하여 모범적으로 운영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할까요? 답이 어렵습니다.